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가려울 때가 있어요. 많이 괴롭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체질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가. 식습관도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병명이 원인 불명. 가려움증은 충분히 어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자, 가슴 한번 열어주시고. 저한테 효과가 100% 난 거를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이런 기적 믿거나 오늘 귀하신 몸과 함께할 사례자들이 속속 병원으로 모여듭니다. 다들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 충청남도 예산에서 왔습니다. 속초에서 왔어요. 속초.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증상으로 고생 중이라는데요. 바로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는 미쳐버릴 것 같은 가려움입니다. 등하고 머리. 네. 안 그랬던 귓속까지 지금 가려워요. 대체 어디가 얼마나 가렵길래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온 걸까요? 산 좋고 물 좋은 농촌 마을에서 살고 계신 명수님. 원래는 하루를 새벽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늦지막히 일어났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인데요. 어제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물파스를 바르고 잤거든요. 요즘은 가려움증 때문에 거의 숙면을 못 취하고 있거든요. 명수님은 극심한 가려움증 환자입니다. 보기엔 무덤덤한데 옆에서 아내분이 지켜보시기엔 가려움증이 심각한가요? 밤새도록 가려워해가지고 이불을 거의 매일 빨아야 돼요. 피가 요하고 벽에 항상 그런 게 묻어나오니까 거의 매일 빨았어요. 매일 갈았어요. 얼마나 됐나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가려움 증상이 제가 생각하기엔 10여 년 전? 그렇게 됐어요. 한 7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7개월? 음. 심해진 건 그러군요. 일단 초반에는 좀 가려운 거는 그랬어요. 아닌데. 글쎄요, 당신은 아닌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리는 괜찮아요. 다리도 좀 그래요. 아이고. 내 몸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명수님은 가려움 정도로 유난 떨기 싫다고 말하지만 상황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아니? 가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몸에 로션을 발라야 합니다. 울긋불긋한 이 상처들이 모두 긁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오돌토돌 발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배즙이요? 네. 물론 피부과를 다니며 약도 먹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한 2시간 후에 이제 효과가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4시간 정도는 이제 가려움증을 좀 잊고 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약효가 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가려움증이 또 시작되는 거죠. 원인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제일 그거죠. 원인이 왜 그런지. 맨 처음 머리에서 시작됐던 가려움은 점차 배와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참을 만하다 싶다가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가려움은 말 그대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괴로운 가려움증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의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심하잖아요. 그 위쪽에.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스티커로 직접 표현하게 해봤습니다. 등과 배가 가장 심각하네요. 큰 거 붙인 부위는 가장 심한 곳이고 그 중간 붙인 데는 약간 이제 좀 덜 가려운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가려워서 이제 붙였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굴 목 위하고 손 발만 빼고 다 그렇다고 저는 느껴요. 강도가 그러니까 자꾸 부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도를 좀 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리도 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려움증 어떻게 치료해야 하죠? 가려움은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통해 기저질환과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현재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분도와 피부 장벽 수치를 알아봅니다. 여기에 피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합니다. 오늘 주치의는 가려움증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이동훈 교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명수님부터 원인을 알아볼까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일반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긴 한데요. 예. 저희가 어떤 호산구라는 피 안에 그런 이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비율이 좀 높아지면 그게 굉장히 가려움을 좀 유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수치가 꽤 올라가 있습니다. 간염이나 그런 건 없으십니다. 그런데 간 기능 수치는 다소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타민 D가 그 어떤 면역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충분한 농도로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30 이상이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7.1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시는 거고요. 진단은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 성인기에 생기는 저희가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IgE,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어떤 그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고 정상 범위에 있지만 어떤 피부 장벽에 이상이 생기고 또한 어떤 면역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명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상 굉장히 좀 고온에 좀 노출이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이런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런 경우에 이런 피부염이 좀 상대적으로 계속 좀 이 악화가 되는 이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수님은 사과즙 공장을 운영 중이신데요. 습하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매일 저녁 동네 친구와 나누는 반주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명수님의 솔루션은요? 저희가 먹는 어떤 비타민 D 제제로 조금 보충을 하시거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속이 안 좋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사제를 조금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먹는 거를 조금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사모님께서 이제 술이랑 좀 관련이 있으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녁에 매일 좀 반주를 좀 하시는데요. 예. 많이 드시나요? 혹시 어느 정도 드실까요? 예. 반병에서 한 병 정도. 반병에서 한 병 정도. 예. 예. 술을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혈관이 좀 확장이 되죠. 이게 술 드시면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혈관이 좀 확장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확장된 혈관에서 계속 어떤 염증 물질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가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금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술도 당연히 끊어야죠. 조금 중간중간에 뭐 휴식을 취하셔서 조금 시원하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당연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려움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 내부 혹은 외부에서 어떤 문제나 자극이 생기면 우리 피부 안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 우리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그때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감각신경은 이 신호를 뇌로 보내고 우리는 그것을 가려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가려움이라는 것은 좀 긁고 싶은 어떤 욕구를 일으키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문제가 되는 가려움증은 보통은 이제 만성 가려움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만성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이제 6주,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지속 기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고 또한 어떤 중증도도 저희가 하나도 안 가려운 거를 0이라고 그러고 너무 가려운 거를 이제 10이라고 할 때 적어도 한 4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일상생활에 굉장히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가려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하는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은 임소정님입니다. 피곤했는지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는데요. 좋은 아침. 잘 잤어? 또 막 여기 등이 막 가렵기 시작하다가 잠이 깨니까 막 이런 데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고 막 그리고 막 열이 오르니까 다시 또 이불 다 벗고 또 막 몸 씻고서 저 약 먹을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가려면 먹어야지. 부작용.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런 상처까지 생겼을까요? 자다가도 막 긁는 소리가 막 벅벅 소리가 나요. 막 벅벅 소리가 나면은 저도 막 자다가 깨가지고 약간 못하게 하려고 손이 이렇게 잡고 하는데 소용없죠.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네요. 지난달에는 거의 한 일주일을 회사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다. 일단 의복을 입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재택근무를 좀 한 정도로 많이 힘들고요. 가려움증이 이제 외모로도 많이 보이는 곳에도 발현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우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심했을 때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였을까요? 거의 9죠. 일상에서도 7, 8이었어요. 소정님의 일상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한번 가려움이 시작되면 긁지 않고는 참기가 힘들고요. 긁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져 아이스팩까지 등장합니다. 그나마 낮에는 좀 참기라도 하는데 자는 동안에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긁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가 아물 틈이 없죠. 가려움의 정도와 부위를 물어보니 이야, 이건 그냥 온몸이 심각한 상태네요. 아이고야. 많이 속상하죠. 진짜 너무 힘들 텐 인터넷 찾아보면 뭐 극강의 소양감 이렇게 막 표현하고 뭐 최고봉 막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키워드가. 그러면 사실 가려움증이라는 거는 세상에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네가 좀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많이 괴롭더라고요, 생각보다. 병원을 바꿔가며 처방받아와도 그때뿐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소정님의 가려움증. 대체 원인이 뭘까요? 오래 키워온 반려동물의 털 알레르기?
배달 음식과 간편식 같은 음식 문제? 아니면 생활 환경 문제? 땀나면 안 되는데. 예전 햇빛 알레르기 재발? 진단을 위해 소정님 역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좀 보는 민감한 검사들을 했는데요. 알레르기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100가지가 정상인데요. 실제 수치가 한 590 정도가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정상보다는 꽤 올라가 있으신 거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시면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진먼지 진드기에 조금 강한 양성을 좀 보이시거든요. 진먼지하고 진드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강한 양성이 좀 있습니다. 알레르기 수치도 높은 데다 몇 가지 항목엔 강한 양성이 나왔습니다. 예, 이쪽도 굉장히 많이 가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약간 가라앉은 부분도 좀... 무엇보다 소정님을 힘들게 한 건 끊임없이 생기는 붉은 상처들이었는데요. 이런 팔다리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걸 저희가 이제 화폐상 습진 또는 이제 동전 모양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알레르기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좀 가려우신 거가 되겠고요. 진단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인한 화폐상 습진. 이게 어떤 알레르기가 수치가 높아져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다려움을 느끼게 되고 어떤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키게 되거든요. 카페트는 좀 치우셔야 되겠고요. 그게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조한 느낌의 그런 뭐 너무 또 건조하면 또 피부가 건조해지겠지만 소정님 솔루션의 핵심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증상에 맞는 약 처방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어떤 가려움을 더 유발을 시킨다든지 이를 더 자극을 해가지고 어떤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로는 조절이 안 되는 가려움이거든요. 그런 걸 좀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어떤 항히스타민제 이외의 약을 좀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숙희 님이시죠? 가려움증으로요. 작년 8월부터 예. 이렇게 안쪽으로 다 여러 접히는데요. 허벅지 접히는데 안쪽에서 허벅지가 많이 두드러기가 가려우시고요. 심했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밤을 이제 하얗게 세웠어요. 밤 주무시기 불편하신 경우 많이 네, 있으셨고요. 잠을 못 잤어요. 무슨 문제가 가려움을 불러왔는지 먼저 숙희님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로 이사 온 지 1년째. 아침에 잠깐 공공 근로일을 하고 나면 숙희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슬슬 가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작년부터 유독 심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환기도 자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체질이 저가 아파트 체질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서 살아서 이런가 이제 혼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피부과를 가니까는 이거는 못 고친대요. 화장실 들어가서 천일염으로 이렇게 비벼도 보고 정말 식초도 발라보고 막 뜨거운 물로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밤을 새우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해. 잠을 못 잤으니까. 숙희님의 가려움은 주로 팔다리가 접히는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름이면 못 견딜 정도로 가렵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사실은 죽고 싶고 이게 가려움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구나. 정말 우리 아저씨라도 계셨다면은 근데 혼자 가슴 앓이하고 그는 정말 지옥 같다고 생각해야 되나. 아주 그 가려울 때는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렵고 그럴 때는. 수키님 역시 가려움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상에서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들에서 어떤 알레르기가 좀 많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특별히 다행히도 나온 건 없습니다. 어떤 잠복 결핵 검사라든지 그 외에 몇 가지 검사를 뭐 갑상선 검사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다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정상이시고요. 별다른 원인도 없이 이렇게 가려울 수도 있나요? 연세가 드시게 한 60대 뭐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피부에 어떤 기름 성분들이 조금 잘 만들어지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좀 피부가 건조해지고 어떤 밖에 있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더 염증이 심하게 생기고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노인 가려움증이 문제였네요. 우리 피부를 보면 가장 바깥층, 각질층에 피지가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세포 사이사이에는 여러 성분의 지질들이 촘촘히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질들이 수분을 붙잡고 피부도 보호하는데 노화가 시작되면 이 지질층이 감소하고 피부 장벽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져 가려움증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또 목욕하실 때 혹시 이렇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좀 미지근한 물로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저희가 보통 한 15분 내외로 15분 안쪽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땜이시면 이게 훨씬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때는 절대로 이제 매시면 안 되겠고요. 절대로 매시면 안 되겠고.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키님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증상은 같았지만 원인은 모두 달랐던 세 사람. 그래서 처방도 달라집니다. 저희 가려움증을 원인을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원인을 알아 이제 보통 치료를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악화인자에 따라서 조금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전신 질환 때문에 가렵다든지 어떤 약 때문에 가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려움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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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제 보습제 바르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분께서는 잘 바르셨는데 수키님은 한 번도 안 발라보셨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바르시는 거고 거의 안 바르시는 것 같으신 하겠습니다. 가려움증 치료의 가장 기본은 보습제 바르기입니다. 피부 속 유수분을 붙잡아 피부 장벽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어떤 피부 장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구성 성분 중에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피부 장벽이 잘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보습제로 보충을 안 해준다면 주변 자극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좀 가려움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보습제를 어떻게 바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짜볼까요? 우선 알아야 할 건 정량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 이게 1단위입니다. 손의 면적이랑 손 앞뒤의 면적이랑 발 어떤 전체의 면적이랑 생각을 해보시면 발은 몇 개 정도 이렇게 짜시면 좀 되실 것 같으세요? 3개, 4개 정도요. 3개, 4개 정도. 네. 저희가 이거를 한쪽 다리에 6단위. 그러니까 사실은 꽤 양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3단위, 뒤에 3단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면적에 따라 발라야 하는 보습제의 적정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 정도는 발라줘야 충분히 보습이 됩니다.
종류도 성분도 모두 제각각인 보습제.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습제 아무거나 써도 괜찮나요? 노인이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고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질환 특이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성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바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꾸준히 바르면은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아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선 샤워는 15분 안에 끝내시는 게 좋고요. 한겨울에도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누나 세안제는 약산성으로 쓰는 것이 피부 장벽 보호에 좋고, 씻은 후에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아냅니다. 보습제는 물기가 남아있을 때 3분 이내로 바르시고요.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때밀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면 땀이 날 텐데 그래도 괜찮나요? 오히려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어떤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좀 이런 피부염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 호르몬 같은 것들도 이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저희가 가려움이 너무 심할 때는 좀 운동을 좀 제한하시는 게, 특히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가려움증에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금호 전문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려움증 타파를 위한 운동. 오늘은 바람이 시원한, 그래서 땀도 덜 나는 야외에서 솔루션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려움을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 효자손 운동 8가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목 스트레칭을 한번 먼저 해볼 거고, 제가 동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 올려 볼게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 쭉 꼬았다 풀어주기. 가려움증에 있어 스트레칭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도움이 되는데요. 어깨 회전이 계속 비틀듯이 나와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손끝도 사선 위쪽으로 길게 올려줍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중요한 건 혈액이 한 곳에 몰리면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부위가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운동 영상은 귀하신 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땀 안 나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젊은 사람하고 노인네하고 네. 확연히 차이가 나서 누워서 못하겠어요. 자, 이거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한번 그 다음 동작 또 보여드릴게요. 네. 제자리에 걸어주시면서 10개까지 반복해 보시고요. 유산소 운동 역시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동작들입니다. 자, 우리 스키님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좋아요. 살짝 열어주셨다가 발 모아주면서 다시 살짝 움츠리세요. 이번엔 근력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인 런지와 가슴 열기. 쭉 버텨볼까요? 자, 하나, 둘. 자, 그리고 잭슨 운동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춤 동작을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돌아주시고. 거의 지금 마이클 잭슨이 지금 3명인 거예요. 4초, 3초, 2초. 여기가 아까 가려웠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했는데 가려운 그게 없어 잊어버렸어요. 가려운 거를. 그거 하는 동안에 잊었는지 손 안 댔어요. 힘들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솔루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솔루션 11차 명수님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작업 환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땀이 나지 않게 하라는 게 솔루션의 하나였죠. 땀 나지 않게 그 땀이 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잘 쉽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공통 솔루션이었던 운동과 보습제 바르기도 배운 대로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일차 가려움증은 좀 나아졌을까요? 여기가 말도 못하게 뭐 전에는 그 병원에서도 뭐 사진을 찍었지만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 깨끗하잖아요. 면역력 증강을 위한 비타민 D 복용도 빠뜨리지 않고요. 제일 힘든 솔루션이 아마 금주일 텐데요. 아니 금주하시는 분 식탁에 이거 웬 소주가 아이고. 아 친구분은 소주, 명수님은 탄산음료군요. 어메 이 좋은 거를 못 하고 있으니 말이야. 참. 술 금주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예? 금주하신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잔.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응? 언제까지 참아? 의사가 참으래서 참는 거야? 언제까지 스스로 참아 볼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거지. 그럼 혹시 그냥 평생 참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럴 수도 있고. 불과 2주 만에. 그동안에 친구가 그렇다면 열심히 도와줘야죠. 완치를 위해서. 고맙다. 이번엔 팔다리에 난 가려움증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소정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솔루션 2주차입니다. 주말 아침, 요즘 주말 일상은 무조건 청소로 시작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개선하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죠. 일단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 카펫을 없앴고요. 주방에 있는 거 미처 치우지 못했는데 이제 치워야죠. 그런데 같이 생활하던 고양이가 안 보이네요. 근데 침실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솔루션도 착실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해? 솔루션을 한다는 건 서서히 생활을 바꿔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솔루션 2주차, 어떤 것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증상 완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엄청 제가 많이 자랑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잘해놨어요? 진짜 이제 덜 간지럽다고요. 자꾸 만져보라고 제가 이런데 계속 만져보라고. 어느 부분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매끄러워진 부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습관이 많았던 수키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햇빛은 피부 노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 아예 중무장을 하고 나오셨네요. 교수님이 선크림이랑 보습제 열심히 바르라고 그 처방을 내려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키님은 그간 잘못된 민간요법들 때문에 증상이 악화됐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미직은 교수님 말씀 들은 후로는 미지근한 물로, 뜨거운 물로는 안 해요. 사우나에 가도 뜨거운 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죠. 물기는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보습제도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잘 바르고 계시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가끔 후회도 됩니다. 나이 먹어서 이렇게 피부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남의 일로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만 오지 나한테는 안 온 데는 너무 자만심. 그저 나는 그런 저거 안 올 줄 알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게 제가 원인을 다 모든 걸 그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기대가 돼요. 아,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 이상의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바르고 있어요. 지금은 자신 있어요. 저 안 가려울 것 같아요. 여름 돼도. 때론 힘들고 때론 귀찮았지만 그래도 세 사람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솔루션을 잘 해나갔습니다. 약 2주 반,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솔루션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세 사람. 솔루션을 통해 피부 상태와 생활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전후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그동안에 어떠셨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아, 다행입니다. 네, 잠도 너무 잘 자고요. 네, 가려워서 예. 깨는 건 이제는 없고요. 예, 다행입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 가려움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때 네. 약간 동전시침처럼 네. 수포가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살로 덮여가는 네. 느낌. 와, 정말 확연히 상처가 적어지고 옅어졌네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평평해지고 네, 맞아요. 딱 봐도 이제 어떤 병의 활성이 거의 없어 보이시거든요. 특별히 변화를 준 거는 이제 이불이 좀 두꺼웠는데 네. 얇은 이불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체온이 높아지는 거를 방지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하셨고요. 피부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에 많이 좌우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그 효과가 오래가기 힘듭니다. 다행히도 아주 좀 좋아지시고 또 보습제도 잘 바르셔서 어떤 피부 장벽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수치 같은 것도 많이 개선이 돼서 앞으로도 제 생각은 잘 지내시고 점점 더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검사 전후를 비교해보면 피부 장벽과 수분도는 약 2배 좋아졌고 가려움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주 강한 약이라든지 그런 최근에 신약이라든지 그런 걸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상당히 좋아지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2주 4일이라는 조금 짧은 기간이라서 조금 기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잘 관리가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예. 다행입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완치된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기적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기쁩니다. 가려운 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기적 같다는 명수님 본인의 말처럼 피부가 정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울긋불긋한 발진도 가라앉았고요.
피부 장벽은 3배 이상 개선되고 가려움 정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개선됐네요. 어떤 피부 장벽도 좀 손상이 많이 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피부의 수분도도 좀 떨어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측정하셨을 때는 한 15 정도, 15.6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 재시니까 좀 좋은 곳은 이제 한 5 정도 해서 이제 굉장히 정상화가 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예, 알겠군요. 가려움 증세도 없고요. 가려운 거 괜찮으시고요. 네, 네. 예, 다행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어떤 레몬이라든지 네. 소금이라든지 식초라든지 네, 네.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안 하고 있어요. 예, 교수님. 그거 하시면 당연히 이게 자극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이제 이번 네.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네. 예, 근데 그 수치가 저희가 한 14.6, 한 15 정도가 됐었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오늘 다시 좀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은 한 10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 9점 감사합니다. 정도로 좀 떨어졌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바르시면 네, 네. 그 수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조금 더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키님 역시 피부 장벽과 가려움 정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네. 앞으로도 어떤 여름철에 네. 좀 심해지는 걸 뭐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이렇게 잘 관리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본인이 느끼는 가려움의 정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엔 반대로 가렵지 않은 곳에 스티커는 떼어보게 했습니다. 오, 거침없이 떼는 명수님. 깨끗합니다. 진짜 한 곳도 안 가려워요. 예, 한 곳도 안 가려워요. 와, 등, 예, 목, 예, 아예 안 가려워요? 예. 보습은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보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저와 같이 고생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100%. 그거는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뭐 PD 선생님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말로다가 그 감동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감사한 따름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가려움증 완치의 그날까지 솔루션은 계속됩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이 사실 뭐 한 2, 3주 안에 이렇게 좀 빠르게 뭐 90% 정도의 어떤 호전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절하게 좀 어떤 기본적인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본적인 또 치료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한 50% 이상, 한 70% 정도의 분들은 이런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라면 한두 달 안에는 조금 꽤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면은 이런 가려움증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